새해 다짐, 올해는 꼭 지키리라 마음먹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왜 그토록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위지박약이라서 혹은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라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천이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길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의 힘겨루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며 꾸준해지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라는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화학 신호에 불과하며 너무나 변덕스럽고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움직여주길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를 움직이도록 훈련한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는 사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도파민이 주는 즉각적인 쾌락을 원합니다. 반면 미래의 나는 건강, 성공,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원합니다. 이 둘의 역학관계에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 한 거의 언제나 현재의 나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목소리는 더 크고 더 충동적이며 화학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내가 원하는 탐닉의 요구에 귀 기울일수록 미래의 나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를 꾸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감정 없는 로봇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행동 조절 시스템, 즉 도파민 회로, 신경 회로, 생체 리듬, 스트레스 반응 등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나의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 뇌가 노력과 보상, 그리고 지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지렛대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내 행동의 설계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보죠. 우리의 뇌는 새로움에 보상을 합니다.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움의 매력이 사라지면 도파민 수치는 떨어지고 한때 흥미진진했던 일은 어느새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뇌가 꾸준함 그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굳어있는 기계가 아니라 행동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점토와 같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낸다라는 신경회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강화하면 그 회로는 점점 더 굵고 튼튼해지며 나중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해야 할 일을 얼마나 꾸준히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운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울 때 공부하는 것, 영감이 떠오를 때 글을 쓰는 것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한 것을 만들고 싶다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하기 싫을 때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 넣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노력을 예상할 때 뇌는 이를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며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는 장기적인 능력을 갉아먹는 단기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건너뛸 때마다 뇌는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비일관성을 암호화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실패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보상의 계기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고통을 성장의 기쁨과 연결짓도록 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기로 선택하는 것, 작은 성공들을 내가 원하는 정체성과 연결짓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신경회로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미 있는 성취의 근간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분을 헌신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의욕의 분출을 체계적인 행동 시스템과 착각합니다. 흥분은 사라지지만 헌신은 지루합니다. 그것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매일 똑같은 식단을 준비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글이 떠오르기 전까지 똑같은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세트를 반복하는 것.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이 늘 흥미롭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국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뚫고 나아갈 때 내가 더 쉬운 것을 찾으라고 비명을 지를 때 그것을 견뎌낼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반복할 때 따라오는 심리적 마찰을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그 마찰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의사결정, 집중력, 의지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질이 강화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하게 만들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제약을 만들고 환경을 설계하며 시작의 마찰은 줄이고 포기의 마찰은 늘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방해의 원인이라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주변 환경이 나태함을 유발한다면 바꾸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비일관성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과 건강, 사명이 걸린 문제에서 실패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여유는 없습니다. 매일 당신은 어떤 행동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종류에 한 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함은 완벽한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복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늦잠을 자고, 과식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수치심의 나락으로 빠져 다음 동기부여의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즉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십니까? 실수와 다음 실행 사이의 그 간격,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규율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간격을 줄이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두 번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엉망인 아침이 허비된 하루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 건너뛴 운동이 연속성의 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복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또한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노력이 똑같은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핵심 행동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의식을 만드십시오. 주변 환경의 특정 신호와 연결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가장 중요한 행동들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루의 구조 속에 단단히 박아 넣으십시오. 알람을 맞추고 타이머를 사용하고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기는 더 쉽게, 잘못된 일을 하기는 더 어렵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적인 설계입니다. 의지력은 유한하지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합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 저항, 육체적 저항, 환경적 저항. 당신의 뇌는 미루고 정당화하고 변명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피곤하고 벅차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구적인 진리가 아닌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행동하기 위해 준비된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권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더 자주 나타날수록 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인지적 부하가 줄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추진력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강화되는 가속화된 행동의 생물학적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행동 뒤에만 나타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느끼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강제하십시오. 처음 몇 분은 힘들겠지만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 마침내 자동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뇌를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어진 뇌는 내면의 협상 없이도 당신을 저항 너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꾸준한 노력의 노출을 통해 그 회로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규율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신경화학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처럼 그것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의 편안함인가, 나중의 능력인가, 단기적인 안도감인가, 장기적인 힘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몸은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 적응합니다. 마음은 당신이 요청하는 것에 반응하여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하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힘들 때조차, 아니 특히 힘들 때 스스로를 꾸준하게 만드십시오. 꾸준한 모든 행동은 당신의 잠재력에 던지는 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복은 혼돈에 대한 일격입니다. 모든 작은 선택은 복리처럼 쌓여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궤적을 만들고 당신이 환경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진화의 저자로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정열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끈질기게 말입니다. 몸의 감정적, 육체적 시스템이 휴식이나 다른 길을 간청할 때조차 꾸준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와 함께 환경이나 조건화된 반응에 의해 조종당하는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결정할 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꾸준함이 초인적인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생물학 위에 쌓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패턴을 찾습니다. 특정 신호 뒤에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면 뇌는 그 행동을 예상하고 결국 자동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습관 형성입니다. 신경 효율성이죠.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반복 후에만 작동합니다. 시작의 불편함은 나중에 얻을 자동화를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입니다. 그 통행료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주의력, 불편함, 그리고 반복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꾸준함을 쌓는 초기 단계는 종종 실패로 정의됩니다. 그것 또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기 실수를 자신이 꾸준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실수들이 재배선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약한 시냅스 연결은 잘라내고 반복된 행동으로 강화된 연결은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이 일어나기 싫을 때 일찍 일어나고 피곤할 때 운동을 하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스마트폰 스크롤 대신 책 한 페이지를, 소음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더 꾸준한 버전의 당신으로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전이 항상 밖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대뇌 피질에서, 변연계에서, 기저액에서 재조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모든 의지력을 필요로 했던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꾸준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해냄으로써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습니다. 의도, 행동, 강화. 이 고리는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면의 안정감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카페인과 같습니다. 짧고 변덕스러우며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규율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보다 당신의 조건을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꾸준해지고 싶다면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십시오. 전날 밤에 준비하고 입을 옷을 꺼내두고 일정을 미리 짜고 유혹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목표의 가시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동을 기존의 행동에 연결시키십시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부르며 이미 확립된 신경 경로를 발판 삼아 새로운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몸을 사용해 마음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 패턴, 자세, 빛 노출, 심지어 눈의 움직임까지 신경계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인 심호흡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어려운 과제를 끝까지 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른 아침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기분, 에너지, 인지적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것이 꾸준하게 행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생물학입니다. 꾸준함을 쌓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을 내면의 계약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이나 가시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계약을 어길 때마다 그 둘 사이의 간격은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을 지킬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당신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당신은 그 간격을 좁힙니다. 당신은 통합되고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진정한 힘을 낳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상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달력이 비거나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성장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과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적이 아닌 조건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건설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꾸준함의 진정한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십시오. 고통이 고결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종종 당신이 잠재력의 올바른 가장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으십시오. 체육관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 그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일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 그곳에서 숙련이 만들어집니다. 과제 전의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곳에서 당신의 집중력이 단련됩니다. 연속 기록을 만드십시오. 끊어지지 않은 노력의 사슬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세션을 추적하고 날짜를 지워나가며 당신의 꾸준함을 시각화하십시오. 하루를 놓쳤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2번 연속으로 놓치지 않는다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최악의 날이 대부분 사람들의 최고의 날보다 높은 기준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축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날 때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후행 지표입니다. 행동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나타납니다. 글 한 페이지를 쓰는 것, 전화를 거는 것, 운동을 마치는 것과 같은 행동의 완료 자체에 만족감을 연결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보상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꾸준함이 위대한 분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능도 자원도 도움이 되지만 꾸준함은 복리로 쌓입니다. 그것은 기술, 평판, 신뢰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는 비평가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단호하며 지지하고 요구하는 코치 말입니다. 당신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을 스스로에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혼돈 대신 평온함으로 도전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폭발적인 강도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수년간 규율을 가지고 매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단거리 질주와 의미 있는 유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기본 설정을 뒤엎는 것입니다. 마음이 멈추라고 할 때 당신은 가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안 된다고 할 때 당신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중이라고 할 때 당신은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그것만이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종류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뢰할 자유, 나타날 자유, 박수 없이, 허락 없이, 지체 없이 계속해서 실행할 자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되었을 때 당신은 뒤돌아보며 심오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과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제를 해내는 과정이 당신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꾸준함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편안함, 환상, 변명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규율, 명확성, 그리고 인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압박 속에서의 반복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 그것은 목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 거의 아닙니다. 비일관성의 고통이 쌓여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놓치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는 마찰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멈춘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했다면, 그 반복 속으로 스스로를 다시 밀어넣기만 했다면 당신은 그 덫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덫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성과를 조건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거나 쉽거나 재미있어야 할 필요를 버리십시오. 대신 아무 질문 없이 어려운 일을 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고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비일관성으로부터의 자유, 감정적 의존으로부터의 자유, 후회로부터의 자유. 꾸준함의 모든 행위는 진전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만듭니다. 우리는 말한 것을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똑같은 기준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적으로라도 당신 자신에게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될수록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안정됩니다. 당신은 허락을 구하기 위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춥니다. 끊임없는 안심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중심이 잡히고 닻을 내리게 되며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장 신호는 마찰 속에서 작동합니다. 어려움의 첫 신호에 물러선다면 당신은 그 신호를 죽이고 학습 과정을 중단하며 확장 대신 익숙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불편함 속에 머무르도록 스스로를 강제하십시오. 멈추고 싶은 충동과 함께 앉아 그것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항이 말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행위는 작지 않습니다. 상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단 당신이 한 가지 일에 꾸준해지면 당신은 어떤 것이든 꾸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게으르고 동기부여가 없고
비일관적이라는 당신이 가졌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증거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일을 시작하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일어나 다시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 위대함을 쌓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울 때를 지나 오래도록 꾸준히 나타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힘이고 자율성이며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마법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노력의 복리이자에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축적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결과는 항상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기에 꾸준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전이 지연 속에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이게 아직 효과가 있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직 노력하고 있나?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스템이 성공이고 루틴이 승리이며 나타나는 행위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여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력이 아무런 명백한 결과를 낳지 않는 날들, 지치고 영감이 없고 심지어 화가 나는 날들, 바로 그 날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한계가 시험받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이 그만두는 것을 비난하지 않을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니 닻을 내리고 의식을 만들고 동기부여가 실패할 때 당신을 붙잡아줄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일관성은 행운이나 재능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 가능한 구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하고 미끄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불완전함에 의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써 깨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궤도를 수정합니까? 아니면 자멸합니까? 하나는 성숙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평범함의 길입니다. 그 길로 돌아오는데 무자비해지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회로는 본능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타날지 말지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당신이니까요. 왜냐하면 계속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테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 행동이 표준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밝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탑니다. 단거리 질주를 하지 않습니다. 행진합니다. 변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천천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냐고 물을 때 당신은 화려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밀이나 비법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해 다짐, 올해는 꼭 지키리라 마음먹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왜 그토록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의지박약이라서
혹은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라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천이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길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의 힘겨루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며 꾸준해지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라는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화학신호에 불과하며 너무나 변덕스럽고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움직여주길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를 움직이도록 훈련한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는 사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도파민이 주는 즉각적인 쾌락을 원합니다. 반면 미래의 나는 건강, 성공,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원합니다. 이 둘의 역학관계에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 한 거의 언제나 현재의 나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목소리는 더 크고 더 충동적이며 화학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내가 원하는 탐닉의 요구에 귀 기울일수록 미래의 나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를 꾸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감정 없는 로봇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행동 조절 시스템, 즉 도파민 회로, 신경 회로, 생체 리듬, 스트레스 반응 등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나의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 뇌가 노력과 보상, 그리고 지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지렛대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내 행동의 설계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보죠. 우리의 뇌는 새로움에 보상을 합니다.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움의 매력이 사라지면 도파민 수치는 떨어지고 한때 흥미진진했던 일은 어느새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뇌가 꾸준함 그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굳어있는 기계가 아니라 행동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점토와 같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낸다라는 신경회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강화하면 그 회로는 점점 더 굵고 튼튼해지며 나중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해야 할 일을 얼마나 꾸준히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운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울 때 공부하는 것, 영감이 떠오를 때 글을 쓰는 것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한 것을 만들고 싶다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하기 싫을 때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꾸준함 속으로 밀어 넣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노력을 예상할 때 뇌는 이를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며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는 장기적인 능력을 갉아먹는 단기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건너뛸 때마다 뇌는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비일관성을 암호화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실패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보상의 계기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고통을 성장의 기쁨과 연결짓도록 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기로 선택하는 것, 작은 성공들을 내가 원하는 정체성과 연결짓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신경회로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미 있는 성취의 근간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분을 헌신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의욕의 분출을 체계적인 행동 시스템과 착각합니다. 흥분은 사라지지만 헌신은 지루합니다. 그것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매일 똑같은 식단을 준비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글이 떠오르기 전까지 똑같은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세트를 반복하는 것.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이 늘 흥미롭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국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뚫고 나아갈 때 내가 더 쉬운 것을 찾으라고 비명을 지를 때 그것을 견뎌낼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반복할 때 따라오는 심리적 마찰을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그 마찰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의사결정, 집중력, 의지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질이 강화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준하게 만들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제약을 만들고 환경을 설계하며 시작의 마찰은 줄이고 포기의 마찰은 늘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방해의 원인이라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주변 환경이 나태함을 유발한다면 바꾸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비일관성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과 건강, 사명이 걸린 문제에서 실패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여유는 없습니다. 매일 당신은 어떤 행동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종류에 한 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함은 완벽한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복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늦잠을 자고 과식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수치심의 나락으로 빠져 다음 동기부여의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즉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십니까? 실수와 다음 실행 사이의 그 간격,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규율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간격을 줄이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두 번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엉망인 아침이 허비된 하루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 건너뛴 운동이 연속성의 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복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또한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노력이 똑같은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핵심 행동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의식을 만드십시오. 주변 환경의 특정 신호와 연결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가장 중요한 행동들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루의 구조 속에 단단히 박아 넣으십시오. 알람을 맞추고 타이머를 사용하고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기는 더 쉽게, 잘못된 일을 하기는 더 어렵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적인 설계입니다. 의지력은 유한하지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합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 저항, 육체적 저항, 환경적 저항. 당신의 뇌는 미루고 정당화하고 변명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피곤하고 벅차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구적인 진리가 아닌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행동하기 위해 준비된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권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더 자주 나타날수록 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인지적 부하가 줄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추진력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강화되는 가속화된 행동의 생물학적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행동 뒤에만 나타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느끼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강제하십시오. 처음 몇 분은 힘들겠지만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 마침내 자동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뇌를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어진 뇌는 내면의 협상 없이도 당신을 저항 너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꾸준한 노력의 노출을 통해 그 회로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규율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신경화학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처럼 그것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의 편안함인가, 나중의 능력인가, 단기적인 안도감인가, 장기적인 힘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몸은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 적응합니다. 마음은 당신이 요청하는 것에 반응하여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하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힘들 때조차, 아니 특히 힘들 때 스스로를 꾸준하게 만드십시오. 꾸준한 모든 행동은
당신의 잠재력에 던지는 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복은 혼돈에 대한 일격입니다. 모든 작은 선택은 복리처럼 쌓여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궤적을 만들고 당신이 환경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진화의 저자로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정열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끈질기게 말입니다. 몸의 감정적, 육체적 시스템이 휴식이나 다른 길을 간청할 때조차 꾸준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와 함께 환경이나 조건화된 반응에 의해 조종당하는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결정할 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꾸준함이 초인적인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생물학 위에 쌓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패턴을 찾습니다. 특정 신호 뒤에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면 뇌는 그 행동을 예상하고 결국 자동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습관 형성입니다. 신경 효율성이죠.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반복 후에만 작동합니다. 시작의 불편함은 나중에 얻을 자동화를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입니다. 그 통행료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주의력, 불편함, 그리고 반복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꾸준함을 쌓는 초기 단계는 종종 실패로 정의됩니다. 그것 또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기 실수를 자신이 꾸준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실수들이 재배선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약한 시냅스 연결은 잘라내고 반복된 행동으로 강화된 연결은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이 일어나기 싫을 때 일찍 일어나고 피곤할 때 운동을 하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스마트폰 스크롤 대신 책 한 페이지를, 소음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더 꾸준한 버전의 당신으로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전이 항상 밖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대뇌 피질에서, 변연계에서, 기저액에서 재조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모든 의지력을 필요로 했던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꾸준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해냄으로써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습니다. 의도, 행동, 강화. 이 고리는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면의 안정감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카페인과 같습니다. 짧고 변덕스러우며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규율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보다 당신의 조건을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꾸준해지고 싶다면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십시오. 전날 밤에 준비하고 입을 옷을 꺼내두고 일정을 미리 짜고 유혹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목표의 가시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동을 기존의 행동에 연결시키십시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부르며 이미 확립된 신경 경로를 발판 삼아 새로운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몸을 사용해 마음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 패턴, 자세, 빛 노출, 심지어 눈의 움직임까지 신경계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인 심호흡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어려운 과제를 끝까지 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른 아침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기분, 에너지, 인지적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것이 꾸준하게 행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생물학입니다. 꾸준함을 쌓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을 내면의 계약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이나 가시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계약을 어길 때마다 그 둘 사이의 간격은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을 지킬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당신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당신은 그 간격을 좁힙니다. 당신은 통합되고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진정한 힘을 낳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상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달력이 비거나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성장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과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적이 아닌 조건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건설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꾸준함의 진정한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십시오. 고통이 고결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종종 당신이 잠재력의 올바른 가장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으십시오. 체육관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 그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일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 그곳에서 숙련이 만들어집니다. 과제 전의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곳에서 당신의 집중력이 단련됩니다. 연속 기록을 만드십시오. 끊어지지 않은 노력의 사슬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세션을 추적하고 날짜를 지워나가며 당신의 꾸준함을 시각화하십시오. 하루를 놓쳤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2번 연속으로 놓치지 않는다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최악의 날이 대부분 사람들의 최고의 날보다 높은 기준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축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날 때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후행 지표입니다. 행동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나타납니다. 글 한 페이지를 쓰는 것, 전화를 거는 것, 운동을 마치는 것과 같은 행동의 완료 자체에 만족감을 연결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보상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꾸준함이 위대한 분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능도 자원도 도움이 되지만 꾸준함은 복리로 쌓입니다. 그것은 기술, 평판, 신뢰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는 비평가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단호하며 지지하고 요구하는 코치 말입니다. 당신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을 스스로에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혼돈 대신 평온함으로 도전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폭발적인 강도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수년간 규율을 가지고 매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단거리 질주와 의미 있는 유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기본 설정을 뒤엎는 것입니다. 마음이 멈추라고 할 때 당신은 가라고 말합니다.